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5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황대현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밝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시장이 좀 힘들 때 이렇게 그렇죠. 저희라도 힘있게. 그런데 첫 이슈가 그렇게 힘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국내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월요일 그리고 5월 달은 계속 파란불이 나와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이럴 때 박스피 하단일지 아니면 조금 더 추가적인 변동성을 조금 고려해야 될지 저희들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5월에도 불확실한 국내 증시 반등 기회가 올까로 잡아봤는데요. 이렇게 해볼까요? 이제 뭐 받는 기회가 올 것 같다. 지금은 좀 뭐 가격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하면 정을 좀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직은 좀 변동성이라든지 조금의 하방 리스크가 좀 열려 있는 것 같다. 그럼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 오늘 넥타이 색깔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갈린 게 그 의중을. 그렇다면 좀 좋은 뉴스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긴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축이고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이 계속 뭐랄까요? 뭐 우리는 어떻게든 물가를 잡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의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었던 이유는 긴축 그 자체가 아니라 연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장이. 이 정도 올려갖고 물가 잡을 수 있니? 이렇게 굉장히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일단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뉴스가 나스닥 선물 지수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G7이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내시에 알고 있는 이슈이긴 하지만 전면전 선포까지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긴축에 대한 신뢰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요가 나와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중국이 또 9월까지인가요? 10월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안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니까요. 0.9배, 즉 PBR 0.9배가 2015, 16년의 바닥 내지는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조금 가격적인 매력이 있었던 구간인데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해본 지수입니다. 거기까지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2,450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스피 하단이 레벨 다운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반을 들었다. 매니저님이 또 좋은 내용으로 반대 의견 좀 주십시오. 예. 뭐 제가 정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좀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공통분모가 동반 하락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동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굉장히 이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영향이 얼마만큼 그동안에 반영돼 왔나 이렇게 볼 때 1월 달부터 미국에서는 바로 유동성 축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바로 대차제표 축소라는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낙폭이 계속 커왔던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 키워드를 보면 그런 불확실성 축소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미국에서 최근 이제 정책 위반전은 립 서비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날 뉴스에 따라 주가가 상당히 급등락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0.5% 인상했습니다. 물론 0.25%를 빨리 하는 것 속도 조절에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크게 봤을 때 메가트렌드는 이제 금리 인상이 됐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금리 인상이 됐을 때 미국에서는 어떤 대안 투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또 보관을 갖다 내놓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상 후에 어떤 그 환자를 갖다 구하는데 무조건 약을 갖다 줄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도 주면서 줄이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정을 들었던 이유는 8번 응선에 왔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지수 측면은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칸초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또 이제 뭐 그 7번째 원자 핵폭탄 실험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전승절에 대한 내시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칸초리 리스크가 오늘은 더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볼 때 8분 응선 왔다 하락에 다만 여기서 지수가 반등하기에는 이제 심리가 안정이 돼야 되면은 이런 그 북한에 대한 칸초리 리스크 부분이 이제 줄어든다면 이런 그 바로 이제 경제적인 논리가 부각이 될 수 있다 보는데 저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왔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애플이 실적이 좋으면서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 억눌려 있지만 그것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실적 장세로 변환되면서 어떤 인자 팩터들이 나타나면 거기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의 특징은 차별화 부분이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실적이 있는 것들이 최근에 조정받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회를 노리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그 오늘 다 같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동반 하락이지만은 이렇게 비계량화 즉 뭐냐면 불확실성의 칸줄 리스크가 부각될 때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메가트렌드 흐름을 볼 때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어떤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 포커스가 조금씩 맞춰지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때가 기회라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약간 이제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온다는 부분에서 네. 저도 이제 유동성의 힘이 많이 빠지고 그 안에서 이제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로는 조금 더 몰아간다 이런 그렇죠. 생각은 갖고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이게 역실적 장세, 역금융 네. 장세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좋지만 실적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 그게 뭐냐면은 최근에 얘기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가도 올라오고 금리도 올라오고 근데 수요는 받쳐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렇게 물가가 올라와 버리면 기업 1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았는데 2분기부터는 이게 만만치 않은데 이게 사실 지금 그렇죠. 시장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미국도 보니까 이익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또 어떤 식의 전략과 어떤 거에 주목을 해봐야 그러니까 될지. 이제 그 기업이 이 원가 상승에 대한 가격 전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가장 그게 근본적으로 부각된 게 저는 물론 이제 세계 곡물이 그 이상 기후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동을 안 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타나면서 곡창지대니 에너지니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 어떻게 될지 4시에 그 푸틴의 성격상 가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 아마 푸틴도 지쳤을 겁니다. 러시아도 지쳤고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을 때 어떤 그 표시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지금 현재 계속 그 시간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뭐냐면은 더 확산되느냐 축소되느냐 볼 때 저는 축소되는 쪽에 그 플러스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슈퍼 인플레이션 부분은 결국 우크라이나라는 부분이 이제 그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도 금리 인상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은 슈퍼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만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축소된 협상이라도 하나라도 나온다면은 이런 그동안에 이제 어떤 기대 심리 분에서 올랐던 곡물가라든가 듀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작아지지 않겠냐. 또한 그 금리 인상했으니까 당연히 슈퍼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극가극은 마주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극가극이 거의 오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그 현재 그 분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사실 뭐 시장 얘기는 우리가 정답을 알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이고 예. 더 투자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게 또 시장이다 보니까 매니저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지금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극대화된 시점이 투자의 역발상으로 그렇죠. 굉장히 좋은 네네. 타이밍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합을 이끌어내면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했던 걸 합 그리고 조금 더 이런 시장에서는 어느 쪽에 더 집중하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예, 뭐 뭐니 해도 지금 장사가 실적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되 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애플이 뭐 전 세계 그 시가총액 1위잖아요. 지금 뭐냐면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실적 플러스 성장주 종목군들이 최근에 발표하고 못 가는 종목들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신정부 나왔으니까 뭔가 청사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바로 이러한 그 신정부 정책이 정말 공약이냐, 빌공이냐, 아니면 정말로 이것이 매출이 나면서 갈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을 이제 구분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 또는 최근 그 볼 때 신정부 정책에 그 포커스를 좀 두는 것이 낫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를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뭐 결론에서도 신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네. 안 그래도 두 번째 이슈가 신정부 -1입니다. 내일 뭐 드디어 제20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어떻게 보면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원전주가 최근에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원전주 하면 또 이번에만 또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더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조금은 이제 기대감이 뭐랄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재료가 그렇죠. 노출이 예. 되면서 조금은 지지부진해질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 둘 셋 했을 때 아니다 원전주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정책주다 하면 정을 들어주시면 되고 네. 뭔가 재료가 이제 좀 식상해 하면 반을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이쪽으로 아, 예. 반대쪽으로. 네. 죄송합니다. 저 처음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예. 이게 보는 거하고 화면하고 이게 움직임을 반대로 해야 돼서 일단 저희가 또 얘기는 맞네요. 이거는 좀 빠르게 얘기해 볼 네. 수 있는데 일단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리고 아까 시장 자체가 조금 많은 거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진 않았지만 가격 자체가 받아왔을 때는 이런 정책주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정책을 테마로 봐야 될 거냐 섹터로 봐야 이걸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이제 뭐 남북 관련주나 이런 거는 실적이 없이 주가들이 급등하고 급락하면서 원점에 고백트도 홈으로 갑니다. 근데 맞아요. 원전주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10기 이상 수주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타당한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과 같이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마 바이든이 이번에 21일 날 오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볼 때 최근 물론 작년 이집트 부분이 있었지만은 체코나 폴란드라든가 우리나라가 원전 부분에 정부 정책이 맞는다면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럽 쪽에 원자력 부분의 신규 수주의 가능성 제한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이번에 보니까 한 6기 정도, 8기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금액이 한 44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한전이나 이런 쪽에서 그냥 뭐 공화 안 들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다가 정부 정책이 원전 그래 밀어줄게. 이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현재 가시적인 성과, 물론 이제 국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연장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해외 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원전을 봤을 때 가장 키워드는 과연 매출은 나올 수 있느냐 볼 때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네. 물론 이제 또 하나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게 유럽 쪽에서는 좀 이거 친환경으로 집었느냐 안 집었느냐 이게 좀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거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요번에 전쟁이라면서 우리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안 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전은 뭐 친환경 관련주로서의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게 문제지 전체적으로 친환경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될 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보는 건 미국이에요. 미국이 요번에 바로 전반적인 인프라 투자를 갖다가 1조 5천하고 2천까지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전부산대 나무로 돼 있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원전 쪽을 상당히 민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한국과 요번에 이제 21일 날 오시면은 이런 원전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시공하고 미국이 좀 이제 관리 용역이 이렇게 맞는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원전 과연 돈이 될 수 있을까 볼 때 저는 돈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둔다면은 단기 시각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락이 있습니다. 네. 급등락은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실적이 가져간다면 그래도 장기 추세가 좀 나오지 않겠나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부회적으로 부각되는 게 원전만 시공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시공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방사능 폐기물이 시장이 크면 클수록 계속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예.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현재 부각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이런 원자력 발전에 우리가 밸류체인을 보시면은 일단 사설을 좀 봐야 됩니다.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나쁘냐 해서 준비된 그림을 본다면 네. 자세히 더 준비하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글이 좀 작죠. 예, 그런데 말씀으로 좀 천천히 예. 해주시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국내 원자력 발전의 밸류체인 볼 때 가장 이제 뭐 강철이나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거는 뭐 두산 제가 에너지 솔루션이나 볼 수 있는데 네. 거기서 볼 때 최근 한전 기술하고 한전 산업 이렇게 보면 서비스 쪽이잖아요. 원자력의 설계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쪽 원자력 설계 부분의 한전 기술, 한전 산업, 한전 KPS 이게 주력주라고 봐요. 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이제 매출 구조가 커지고 터빈하고 이쪽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기타 부속 계통을 갖다가 조금 이제 분석을 하면서 느꼈는데 네. 최근 각종 계축이 우진이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시장 원자력 발전 부분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볼 때 오늘 방사성 관리 부분인데 이게 오르비텍도 폐기물도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 이렇게
그동안 이제 빛이 안 났던 종목들의 주가들의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폐기 쪽이 이제 상당히 커집니다. 예. 왜냐하면 노후화된 그 원자력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저기 그 유럽 쪽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 그 폐기물 산업도 상당히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원자력 발전이 과연 현재 정부의 공약으로 끝날 것이냐, 빌공짜로 아니면 이게 정말로 매출이 일어날 것이냐가 중요한데 저는 매출 쪽에 포지션을 두기 때문에 정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게 자료를 되게 잘 준비해 주셔갖고요. 네. 사실 또 제가 또 같은 정의 입장이라서 네네. 뭐 제가 딱히 얘기할 게 없네요. 예,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부가 밀어준다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줄 수 그렇죠. 있는 네. 거고 더불어서 지금 글로벌 트렌드라는 게 아시겠지만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친환경 관련된 건 소위 말해서 다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리. 지금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친환경 에너지로서 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도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에서 이 원전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부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이 규제가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탈원전이 사실 또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매출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내부적인 성장 팩터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정을 들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매니저님께서 갖고 오신 그 그림은 네. 저도 이제 집에 가서 그 유튜브로 다시 뜨잖아요. 네네. 네, 보면서 또 시청자분들도 네. 다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또 신정부 출범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는 또 청사진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매니저님이 생각하시기에 당장 내일이니까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나는 이렇게 본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신정부가 그 핵심 과제를 봐야 되겠죠. 네. 정부 정책이 어느 쪽에 있느냐 볼 때 최근 보면은 또 신정부에서 북한, 그 다음에 자율기업, 자율 그 경영, 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정부, 또 하나가 이제 원전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 그러거든요. 주식을 그렇죠. 할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아마 내일 같은 경우는 가면은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 정책이 나타날 때는 그 정부 정책에서 트렌드는 꾸준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뭐 최근에 그 원자력 또는 이제 뭐 자율주행차는 뭐 시장의 중심에 있다고 보고요. 자율주행차는 또 이제 뭐 최근에 드론 같은 거 정부 정책이 이제 안철수 위원장에서 많이 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 종목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자산 이제 특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지금 이제 그 미국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 실적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새롭게 좀 부각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신정부의 그 구체적인 이러한 정책 방안을 보시면서 거기서 종목을 선정해서 대응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뭐 결론은 다 나온 것 같지만 뭐 네. 정리하는 측면에서 합을 한번 이끌어 볼까요? 네네. 네. 합은 뭐 신정부 출범, 원자재, 아니 원전 그렇죠. 예. 계속 가져가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워낙 강하게 차트 두 개가 제가 눈에 확 띄어갖고 네. 일정하고 그림은 한번 또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이제 넌지 씨 또 말씀하셨어요. 이게 답변 중에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도 하셨거든요. 네네. 애플카가 참 오랫동안 울고 먹는데 정말 진짜 애플카 관련주 담아봐야 될지 뭐 후년 정도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관련주 담은다라면 정을 보시면 되고 야 이거 변동성 좀 심할 것 같다 그러면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반인데 그냥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네. 예, 왜냐하면 워낙 또 뉴스가 많이 나왔고 더불어서 지금은 뭐 실적 장세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과연 애플카와 관련된 뉴스 중에 실적 중심으로 나오는 투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이 많다 보니까 네. 과도하게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기도 해서 조금은 변동성이 심화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뭐 일반론적인 측면에서의 반을 좀 들었는데요.
매니저님이 오시기엔 그래도 애플카 관련된 투자는 좀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 신성장 산업에서 꾸준하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애플카 상당히 많이 우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애플카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요번에 이제 실적도 그 약간은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라 이렇게 봤는데 바로 휴대폰 쪽이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인터넷 쪽에 운영을 해서 이제 그 돈을 냈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모든 게 그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그 전 세계 그 흐름을 좀 이끌어간다 IT 쪽은 이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애플카는 그동안에 이제 그 애플 13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수익 나면서 끌고 왔어요. 네. 그런데 애플의 정책을 볼 때 얘네들이 어디 가냐면 애플카라는 부분을 냈어요. 근데 이게 전기 자율 주행 자동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냐면 미국의 판 기업들을 볼 땐 페이스북이나 모든 기업들을 볼 때 다 아마존이나 어디에 그 진입하면 자율자동차에 들어가고 있어 주행 자동차. 그러면 이게 뭐냐면 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이 단점이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갖고 있는데 제조업은 약하거든요. 그럼 이게 먹이사슬이 우리가 체인이 걸려 있느냐 볼 때 한국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니들이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센서라든가 이러한 그 카메라 센서 부분의 모듈이라든가 엔진 이런 쪽이 우리 기술력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금방 못 만든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애플에서 저는 뭐 폭스콘이 정말 그 애플도 그렇고 예. 그 휴대폰도 그렇고 자율자동차도 이제 같이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완성차를 예.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힘들어 어떤 게 뭐냐면 완성차 만들려면 조립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이제 그 서서히 센서라든가 라이다라든가 이런 그 모든 그 CITS 부분을 갖다가 현재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딘가 가서 이제 컨택을 해야 된다고요. 예. 과거에는 이제 설로 나왔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그 최근에 LG전자, LG노텍 부분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네. 그게 어디서 좋았냐 보면은 바로 제가 볼 땐 카메라 센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이엔드 제품에서 수익이 좋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현재 그 LG 그 바로 그 애플이 그 자율자동차 그 들어가겠다 하는 거를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서서히 컨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우려먹었지만 그래도 주행 자동차는 이제 레벨 3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제네시스 90에서 레벨 3를 이제 담는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제는 시작되는데 가야 된다. 우리는 실적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 알겠습니다. 얘기는.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 중에 거의 결론이 나온 것 같아서 뭐 어디에도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로 한번 이끌어 볼까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을 볼 때 뭐 제가 약간 오늘 예. 아까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림을 이렇게 준비된 그림들을 이렇게 본다면 네네네. 자율주행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집중할 예. 때가 그 전방 카메라, SV에 네. 뭐 정밀지도, 라이다 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관련주를 볼 때 카메라 모듈, 뭐 이미지 센서 이런 쪽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하면 이제 현대오토하고 오비고입니다. 네. 예를 든다면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이미지 카메라 모듈 하면 이제 오늘 많이 빠지면 MC렉스, 옵토로텍 뭐 이런 쪽, LG, 이노텍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애플카라는 걸 갖다가 한번 담아볼까가 아니라 현재 구조적인 성장주, 실적과 더불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어떤 그 밸류 체인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뭐 관련주를 볼 때는 뭐 LG노텍은 당연히 여러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 저 주식을 안다는 개념보다는 이 주식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건가를 보고 이제 컨택을 해야 되겠고 네. 거기에 이제 현대오토라든가 또는 그 차량용 반도체 부분의 그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쪽과 카메라 모듈 쪽의 MC넥스 뭐 이런 쪽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주셔갖고요. 제가 오늘 공부할 게 많습니다. 예, 처음에 많이 준비했습니다. 계속 이어져 가셨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좀 헛나오네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개의 주제를 좀 다뤄봤는데 필승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필수 종목도 원전이나 자율주행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거일까요? 예, 뭐 자율주행하면 LG노텍, 네, 현대오토 뭐그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이 오전엔 좀 괜찮지 지금 확 떴습니다. 네, 네, 네. 바로 제가 아까 그 탈원전 부분에서 가장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방사능 폐기능물 쪽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관련된 네. 오르비텍을 가져왔습니다.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그 오르비텍은 뭐 제가 시간상 간단하게 좀 네. 말씀을 드린다면은 원자력 항공 부분 사업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AS 9100의 국제 품질 인증을 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하고 좀 느꼈던 부분이고요. 최근 그 볼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계속 그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신정부의 이런 원전 부분에 대한 그
그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 불과되는데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고 기업이 투자하고 개인이 사면 되거든요. 그 기업이 네. 사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이 폐기물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 쪽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배터리도 폐기물 쪽인 얘기를 나오는데 원전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요. 한번 그런 그 원전 폐기물을 갖다가 만드는데 30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폐기물과 원전 그 해체, 시공 모든 게 같이 이제 앞으로 맞물리는 시기가 돌아오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원전 부분을 이렇게 볼 때 원전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이런 그 프로테이지를 볼 때 그 이런 그 폐기물 영점 면적 부분이 한 60% 7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서 그렇게 되는 것 빠르게 한번 가격 전략까지 한번 네. 얘기를 꺼내볼까요? 근데 오늘 그 차트 흐름을 좀 볼게요. 네. 일단 그래서 그 성장 부분인데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테크니컬 매매가 오늘 좀 필요합니다. 네. 오르비텍을 이렇게 보시면 오늘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네. 급등을 해서 저도 뭐 이렇게 급등주는 별로 안 좋아. 한전 네. 기술이나 한전 KPS가 더 난데 그 현재 타이밍상으로. 네. 다만 이제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성장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절대 제가 볼 때 내일 같은 경우는 뉴스가 나오면 그 소문에서 뉴스에 팔아야죠. 내일은 파는 날짜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지금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해라. 오르비텍은 이렇게 도리어 말씀드릴게요. 오늘 많이 예. 떴기 때문에. 그래서 뭐 7,800원 정도, 8,100원에서 예. 오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음봉 나올 때 도리어 매수하고 또 외국인들 네. 매수할 때던가 오늘 외국인이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고 목표가는 9,500원, 손절 라인은 6,900원대로 약간은 단기 그 테마성이 아닌 바로 추세적인 매매를 한다는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방송도 있으시죠? 예, 오늘 무료 방송 있습니다. 오늘 장이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칸츄리 리스크라든가 미국의 유동성 축소 여러 가지 악재만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미리 선반영됐기 때문에 어떻게 5월 달과 6월 달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4시에 시장 상황 가서 또 종목도 말씀드리니까 4시에 바로 유튜브에서 황대연 치시면 되고요. 네. 바로 우리 MBN 들어오시면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만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